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사건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작년 7월 벌어진 강원도 인제군 등산로 살인 사건입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던 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골라오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난주에 항소심,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선고됐어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네. 1심 무기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그리고요. 단순한 묻지마 사건, 이른바 무동기 살인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이 좀 심각합니다. 범인이 당시에 그 23세인 이모 씨인데 네네.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살인을 구상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100명에서 200명은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런 연속살인의 첫 시작이었는데 범행 당일에 반나절 만에 잡히면서 그 후속 피해자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예. 하지만 바로잡지 못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 당시 저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네. 도대체 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왜? 라고 하고 뭐 일기장이 나오고 이러면서 막 도대체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로 일했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범인의 일기장이 체포 후에 이제 확보가 됐죠. 네.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살해 욕구, 뭐 살해 충동의 원인, 구체적인 살해 계획, 또 심지어 이 범인이 스스로 구상한 살해 도구의 디자인까지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인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유명한 또 다른 살인범을 일종의 롤 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좀 찬찬히 들여다보죠. 네, 작년 7월 11일 네. 수도권에 살던 50대 후반의 여성 한모 씨가 일행 2명과 함께 약초 캐러 강원도 인제로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30분 만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등산로 입구에 주차해뒀던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필 그날은 이 범인 이 씨가 살인을 시작한 날이었던 겁니다. 살인 계획의 첫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실행을 한 첫날인데 이 씨가 살인 대상을 물색하다가 정오 조금 지난 12시 50분경에 인적 드문 그 공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네. 이제 살해 시도를 한 건데요.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대체 왜 이러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발로 차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범인이 발목을 찌른 다음에 또 소리 지르지 못하게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찔렀고요. 총 49곳이나 찔린 피해자가 오후 2시 30분경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죠. 네, 지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범인을 특정했어요. 네. 그래서 범행 현장에서 4.7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던 이 씨를 그날 밤 11시경 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느냐. 분명히 둘 사이에는 어떤 뭔가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네. 없었죠. 아무 관련 없었습니다. 아무 관련 없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요. 처음 본 만난 사람.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상한 부분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서 프로파일러도 투입했는데 네. 금전, 성, 원한, 보복 또는 입막음 아니면 여성 혐오, 신병 비관, 종교적 이유 등등 뚜렷한 범행 동기가 안 나온 거예요. 정신이 그날 이상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어요. 정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날이 살인을 시작한 날이고 마침 그곳에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살해된 거죠. 도대체 그럼 이 사람 왜 그랬는가? 파헤치다 보니 일기장이 나온 거죠. 네, 일기장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네.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제 가정 불화가 있었고요. 또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람 죽이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 보였다. 또 나는 사람 죽이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 후에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을 품었고 네. 또 이제 확고하고 이제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인 거거든요. 일기장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걸어 화나게 만든다.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을 표한 거고요. 그러네요. 또 나는 깨끗한 백이므로 흰백자, 백이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권리가 있다. 이건 강한 살인욕을 드러낸 거고요. 결국 오로지 본인의 살인 욕구를 실현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한 끔찍한 범죄입니다. 또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누구도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긴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은 죽여야 한다. 인간은 모두 무례하기 때문에 인간 말살 정책입니까? 뭡니까 뭐 이게?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걸 일기장에 쓰면서 어떻게 네. 준비를 했습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요. 이미 사람 죽이고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19살과 20살 무렵에 이제 그 대검을 구입해가지고 2차례 이제 각각 한 번씩 살해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 후에 군대 가는데요. 네. 군복무 중에는요. 직접 고안한 살인 장치, 또 사람 죽이는 방법, 또 심지어 이 군대 동기의 그 장기를 내장을 이 도구로 빼내는 장면까지 상세하게 그립니다. 아, 그렸다고 그림으로. 네네. 아,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녁 후에는 이제 그 샌드백의 살인 연습을 하고요. 또 인터넷으로 실제 살인 영상 보면서 살인 욕구를 해소하면서 이제 범행 계획을 더 구체화하죠. 그러면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계획을 짜던 걸 어떻게 지난해 7월 11일에 네. 시행하겠다 결심을 한 거죠? 아, 또 이게 그 살인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요. 살인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또 네. 살인 도구로 이제 엽총을 결정합니다. 이 엽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사냥, 그러니까 수렵 면허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 뭐 톱, 모자, 마스크, 장갑 이런 걸 구입했고요. 이거 구입한 바로 다음 날이 범행일이었던 7월 11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연쇄살인은 네. 뭐 자주 들어봤는데 연속살인은 뭐예요? 아, 여러 사람 죽이는 걸 이제 다수살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수살인에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이 있는 거죠. 연속살인은 냉각기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에 이른 흥분 상태가 소멸될 정도의 냉각기를 두고 2번 이상 살인을 하면 연쇄살인인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시간 간격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여러 건의 살인을 하더라도 냉각기 없이 그냥 하나로 쭉 연결된 기회에 한 거면은 연쇄가 아니라 연속살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춘재, 유영철, 강호순 사건은 연쇄살인. 네, 연쇄죠. 네. 하지만 우범군 순경 사건 있잖아요. 한 번에 번에 이제 여러 명. 62명이나 살해한 사건. 이거는 이제 연속살인인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하는군요. 네. 그럼 이 씨가 연쇄살인이 아닌 연속살인을 기도한 네.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참 굉장히 이 살인범이 고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CCTV가 있다. 그래서 이게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고 살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연쇄가 아니라 최대한 한 번에 여러 명을 죽이자. 그래서 사람 죽이고 자리 옮겨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뭐 인재군치도 출력해가지고 범행 후에 도주 동선까지 미리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끌면 잡히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죽이자 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요. 첫 살인 직후의 소감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살인을 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안 느껴져. 그냥 귀찮을 뿐이야. 귀찮다. 내가 왜 이딴 거리에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는지 원.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귀찮기만 하네. 아예 시작을 안 했어야 하나?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아니, 전 아무리 봐도 정상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검사는 1심, 2심 모두 사형 구형했죠. 네, 법원은요. 이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해서 20살 무렵에 살해 대상을 찾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심신미약도 아니었고 또 치료 감호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뭡니까?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장대호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그렇습니다. 이게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에 그 찾아온 손님하고 다툼이 생겼고 맞아요.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네. 마스터키로 문 열고 들어가서 끔찍하게 살해했잖아요. 2019년. 예. 네, 심지어 4일에 걸쳐서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차례대로 유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장대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인재 사건 범인 이 씨가요. 장대호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장대호 사건은 획기적인 표본이다. 롤모델이다. 네. 장대호가 롤모델이다.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건에. 이제 셀프 정당화라는 건데요. 장대호가 신상 공개 후에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그때 너무 떳떳해서 우리가 놀랐잖아요. 상당히 장대호 뻔뻔했죠. 보면서. 네. 그리고 또 옥중에서도 지옥행 급행열차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써가지고 공개했거든요. 예. 범행도 자세히 묘사했고 또 피해자를 또 참 비하하면서 본인의 살인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 보였는데 인재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범인 이 씨 역시 자신의 살인을 이제 정당한 행위로 스스로 규정을 한 거죠.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의 거만함,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등산로에 그 여성은 뭐 자신한테 뭘 무례하게 했다고 참. 그러니까요. 장대호 사건이 위와 같은 현상을 잠재울 수 있는 획기적인 표본이다.
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나는 백임으로. 네. 참 이게 이번 사건하고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있네요. 네. 있네요. 그리고 이 씨가 1심 재판부에 이제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반성문 내용이 자기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 환경 그리고 또 부모를 탓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재판부 역시 이거는 자기 연민적인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살인에 이르게 된 건 다른 사람 잘못 때문이라는 태도거든요. 네. 이런 유형의 범죄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두 번째 포인트. CCTV의 역할이 크다. CCTV 역할 크죠. 네. 이 사건에서 체포할 때도 CCTV 역할이 컸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블랙박스 영상도 있었고요. 이게 현재까지 드러나고 적발된 마지막 연쇄살인 사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마지막 연쇄살인 사건 뭐예요? 네, 바로 강호순 사건인데요. 이게 2009년에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연쇄살인 사건 엄청 많아 보이고 그러는데 네. 그 이후에 10년 넘게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은 상당히 많았지만 네. 연쇄살인 사건은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네, 뭐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 사건이 새로 드러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연쇄살인 충동을 지닌 범죄자가 싹 사라졌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다만 첫 범행 후에 잡히기 때문에 다음 살인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CCTV 덕분이군요. 그럼 어떻게 잘 잡냐? 바로 그게 곳곳에 있는 영상 네. 때문인 거거든요. CCTV 블랙박스 때문입니다. 네. 오늘 사건 범인도 역시 이 연쇄살인 기획하다가 이거 CCTV 때문에 발각될 거 염려해서 연속살인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바로 검거됐어요. 물론 이게 CCTV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효용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외진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면 이게 대중이 일단 궁금해하고 또 대중의 추리 본능이 자극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확실한 CCTV가 있다면 소모적인 혼란이나 또는 경찰에 대한 무리한 적개심 표출, 사회적인 혼란, 또 돈을 노린 유튜버들의 활개 이런 거는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요. 세 번째 포인트로 가죠. 네, 약한 피해자를 골랐다. 그렇습니까? 네, 이 범인이 초등학생 때부터 오랜 기간 살인을 생각하고 준비한 거잖아요. 예. 하지만 결국은 끔찍하게도 한적한 곳에서 홀로 쉬고 있던 50대 후반의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손쉽게 제압할 대상을 고르고 고른 거예요. 그러네요. 장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시간에 몰래 방에 들어갔고요. 술에 취해서 침대에 엎드려 잠든 상대방의 머리를 공업용 망치로 내리쳐서 살해한 거거든요. 네. 약자에게는 강하고 또 강한 상대에게는 약한 거 아닌가. 이제 범인은 세상을 응징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보다 손쉽고 약한 상대를 노린 거거든요. 이거는 비겁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그 인제 등산로 묻지마 사건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더 어처구니가 네. 없고 묻지마 사건 중에서도 요즘 속된 말로 역대급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나 정신감정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니까 더 기가 막혀요.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제 정신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 감호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치료 감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탐정선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